그러면 이제 이런 인공지능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세상과 나를 바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좀 AI를 좀 더 공부해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거는 또 어떤 분은 안 하실 거예요. 그래도 오늘 제가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적인 용어 딱 하나 말씀드렸는데 해줘요. 왜 손 들고 그래요, 이동 씨? 어려워요 지금. 네. 지금 어려워요? 좀, 네. 혹시 막히는 부분 있나요? 우리 과부하가 다 같이 왔어요. 갑시다. 네? 과부하가 와가지고. 어디서부터 과부하가 왔어요? 계속 과부하가 와 있는 상태에서 야, 그래요? 야, 그렇다면 용량 초과됐어요 지금. 용량 초과됐어요. 그럼 듣다 보면 또 답이 나올 거예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네. 최선을 다해 듣고 있어요. 챗GPT도 이렇게 제가 막 일을 시키면 얘가 과부하돼서 서 있어요. 그때 제가 continue라고 쓰면 또는 영어 우리말로 계속해라고 하면 또 합니다. 예. 좀 쉬는 것 같아요, 계속. 예. 좀 쉬셔도 좋고요. 예. 그래서 일단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AI를 좀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또 쿨하게 그거 안 해도 돼요. 예, 안 해도 되고. 왜냐면 저는 자동차가 어떻게 다니는지 잘 몰라요. 자동차 수주할지도 모르고요. 자동차 고장 나면 그냥 카센터에 맡기지 제가 뚜껑 안 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를 꼭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단 그래도 활용하는 방법 아셔야 되겠죠. 일단 중요한 건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거는 아직도 초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창조적인 사고라든가 비판적 사고가 더 중요하고 이제 나 머리 안 써도 되겠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주로 제가 텍스트를 생성하는 AI 도구만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드전이라든가 지금 에스크업에서도 그림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그림 생성에 대한 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제 좀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이 나온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오늘처럼 제가 강의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그냥 갖다 놓으면 코파일럿이 강의를 할지도 몰라요. 코파일럿이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워드를 쓸 때 네. AI가 옆에 늘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저는 강의를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파워포인트 만드는 건 제가 만들죠. 만들다가 AI가 막 개입해서 막 도와주겠죠. 근데 이제 발표도 AI가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얘가 일본말로 하고, 이야. 이제 영어를 주로 하는 어떤 곳에서는 영어로 하겠죠. 근데 얘가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스탑을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AI를 쓰면서 AI를 스탑시키고 나의 의견을 더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네, 하서드한테 제가 그렇게 하는 내가 것처럼. 컨트롤할 수 있다 하는. 네, 그러면 AI는 나의 밑에 있는 거죠. AI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해보고, 왜냐면 AI는 나보다 오늘 이 순간, 그 다음에 오늘 나랑 만난 사람들, 이런 것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아직은 그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AI한테 많은 일을 시키려고 애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생성 AI 도구를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업무에 AI를 잘 응용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또 하나 정말 감격스러운 거는 그 GPT-4는 이미지를 약간 인식해요. 예를 들어서 풍선에 줄이 많이 달려 있고 거기에 이제 돌을 이렇게 붙여놓은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실을 가위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을 하면 얘가 풍선이 날아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Be My Eyes라는 앱은 뭐냐면 맹인들의 눈이 되는 앱이에요. 너무 네. 좋은 네. 현상이네요. 그러면 시각적인 것들을 다 언어화해서 알려준다는 말인가요? 네, 앞에 있는 화면을 인식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실시간으로. 네, 그래서 GPT-4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아까 언어 모델이라고 했는데 요즘 이제 그 언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처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는 멀티 모달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제 언어뿐만 아니라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너무 좋겠는데요.
최근에 좀 충격을 줬던 사건이 이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프리 힌튼이 나는 그 딥러닝 연구를 한 걸 후회한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AI 연구 개발을 6개월을 중단하자라는 그러한 서명까지 지난 3, 4월에 나왔죠. 거기에 이제 그 이름을 올린 분들을 보면 이제 조슈아 벤지오라든가 스튜어트 러셀 같은 아주 존경받는 AI 전문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늘 좌충우돌하는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와 애플을 같이 창업한 스티브 워즈니악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피엔스 호모데우스라는 책으로 유명한 유발 노아 하라리도 있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좀 섞여 있는데요. 일단 저는 그 굉장히 존경받는 AI 전문가들이 여기에 서명했다는 것에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예, 제가 한번 뭐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에 하나 AI가 의식이 생기면 어떡해. 그다음에 만에 하나 AI가 우리 인류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만약 이 두 가지 조건이 합해지면 우리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인류를 없앨 것이야 라는 것이 요즘 얘기하는 이제 인류의 생존 문제입니다. AI에 의한 인류의 생존 문제.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좋습니다. 인간의 어떤 상상력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건 좋은데 이거를 막 벌벌 떨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6개월 중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꼼수로 여기저기서 안 할게 하고 몰래 할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비현실적인 이제 주장이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다른 그런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나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이익을 본다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일론 머스크는 6개월 동안 중단하자고 해놓고 그 사이에 AI.X라는 X.AI라는 또 AI 회사를 창업하기도 했어요. 정말요? 네. 뒤통수 쳤네. 약간 좌충우돌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AI를 자체를 적으로 두는 것은 좀 지성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AI를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저도 AI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규제는 그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규제가 되겠습니까? 국제적으로? 참 그게 이제 문제고요. 실제로 스튜어트 러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민간인 사상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정교한 살인 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정교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때렸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성공률이 적은 거죠. 근데 이제 성공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2002년에 제가 이런 글도 썼다는 거예요. 인간과 로봇 간의 새로운 사회 질서라는 글을 쓰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공지능에 의해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뭐 연구할 필요가 있다. 20년 전에 쓰신 예, 거예요. 2002년, 사실 쓰긴 2001년에 썼는데 2002년에 기계저널에 발표됐던 내용인데요. 지금에 딱 들어맞는 말이네요. 제가 너무 일찍 생각을 한 거죠, 이야. 사실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좀 일종의 사춘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공부하다 보면 늘 인공지능이 무서워지고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아까 그 6개월 중단하자고 하는 전문가들이 좀 사춘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 당시에 답답해서 연구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AI를 하는 비즈니스가 어떤 때 성공하고 어떤 때 실패하는가라는 거를 당시에 연구를 이것도 한 20년 전 연구인데 그 당시에 나온 결과는 뭐였냐면요. 기존의 비즈니스에 위협을 주는 AI 회사들은 대부분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비즈니스를 도와주고 윈윈이 되는 그런 AI를
하셔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AI로 어떻게 돈 버는가 이런 걸 좀 얘기해야 되는 자리인데 저는 선한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I한테도 홍익인간의 정신이 필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AI에 대한 오해는 그 의인화에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루다가 나왔을 때 이루다한테 성희롱을 했다라는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변호사들과 얘기해봐도 AI에 대한 성희롱은 이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성 자체가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또 AI가 동성애를 혐오했다라고 당시 이제 이루다가 논란이 됐는데 제가 이루다한테 약간 말을 돌려서 동성애를 진짜 혐오하냐고 물어봤더니 되게 좋아한다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2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엄마 좋아, 아빠 좋아라고 물어보고 자기 안 좋아한다면 때리는 거랑 똑같은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의인화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죽은 엄마나 죽은 딸을 VR로 보여줘서 대화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일일까요? 아닐까요? 약간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그 당사자들이 원해서 했다면 정말 뭐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정말 그리워하는 얼굴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 감동이랑 뭐 어떤 방송의 청취율을 위해서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사실 실체가 아닌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비판적으로 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많은 대화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얘기해요. 한국은 약간 그런 정의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거는 속임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죽은 엄마가 와서 진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결국 그 기술 회사가 대화를 생성한 거니까요. 근데 지금 챗GPT가 나오는 바람에 저도 약간의 고민이 빠졌어요. 죽기 전에 예를 들면 이경전 AI를 내가 하나 만들고 인증해주고 이건 이경전 AI야. 얘가 대답하는 건 다 내가 얘기한 걸로 생각해도 좋고. 다음에 교수님 홀로그램 이렇게 세워놓고 할 수 있는. 슬퍼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 정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넷플릭스에서? 그러니까 거기도 보다 강수현 많이- 씨의 유작이잖아요. 네. 강수현 씨의 거기서의 엄마가 여전사였는데 이제 죽기 전에 그 서약을 하죠. AI 회사한테 나의 데이터를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가.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아마 제 목소리를 어떤 음성권으로 어디다 저장하고 해놓을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혹시 죽으면 제 목소리로 컨텐츠를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죽었더라도 그 음성권을 팔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수혜자를 제가 지정해 놓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예를 들면 김현식 씨가 김현식 돌아가신 다음에 나온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을 슈퍼톤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재현한 게 있거든요. 김광석 씨도 마찬가지고. 봤어요. 그때 김현식 씨나 김광석 씨는 그게 기쁠까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건 내 목소리가 아니야라고 할 수가 맞아요. 있죠. 옛날에 신해철 씨가 젊은 사람들이 MP3 파일을 많이 음악을 들을 때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야, 너네는 MP3로 음악을 듣는 게 그게 잘 들리냐? 진정한 음악을 듣는 게 아니다. 왜냐면 신해철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써서 CD 품질의 음악을 만들어줬는데 자기 귀에는 그 MP3 음악이 자기가 만든 음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식 씨나 김광석 씨가 살아있다면 또는 저승에서 그걸 봤다면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권리를 어딘가에 잘
이제 맡겨 놓을 필요가 있는 세상이 왔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또는 사회 사업이 되는 거죠. 제가 어느 장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 교수님 사업자 등록증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음성의 권리를 저작권, 어떤 그 권리 사업화하는 그런 사업을 벌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AI에 관련된 현상들을 많이 지켜보시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이렇게 샘솟듯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제는 그걸 것 같아요. 뭐 AI로 인해서 직업이 없어진다, 뭐 어떻게 돈을 벌 거냐. 거기에 가장 핵심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한테 AI를 활용하지는 못하는 사람이 대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적으로 두지 마시고 AI를 도구로 두게 되면 이 도구를 잘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AI 위에 올라타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새로운 도구를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기존의 도구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은 영원히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준 목표를 잘 달성시키는 기계인데 결국은 수학이거든요. 네, 하나도 거기에 마술은 전혀 없어요. 그런 쪽으로 숫자를 다루는 것인데 그것은 최적해를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빨리 구하기 위해서 요즘 양자 컴퓨팅이니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인공지능은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계속 실수를 한다. 거기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와, 아니 두 분도 오늘 쭉 들었잖아요. 우리 인욱 씨는 AI 잘 들으셨나요? 어땠어요? 잘 들었고 저는 일단 마지막에가 좀 기억이 남는데 저기 목소리 그게 좀 마음에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왜 와닿았어요? 나중에 이제 애들이 아, 아빠 보고 싶을 때, 엄마 보고 싶을 때 그런 걸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벌써부터 그런 슬픈 생각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러면은 인욱 씨는 나의 목소리 이런 거를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남겨두고 싶은 의향이 있으십니까? 돈이 많이 안 들면은 어느 정도 비쌀 들면 수도 하시려고요? 어느 정도요? 오히려 돈이 많이 안 들고 돈을 버는 결과도 될 수 있죠. 네. 저는 하고 싶긴 해요. 하고 네. 싶긴 해요. 네. 아이들 혹시 내가 보고 싶을 수 있으니까. 보면 또 그립고 하겠지만 맞아. 그래도 보고는 싶으니까. 이게 오늘 저희가 AI와 챗 GPT를 배웠지만 감성적인 부분에서 많은 걸 좀 얻고 가네요. 우리 인욱 씨께서는. 네. 우리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사실 이 AI 보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사실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해야 또 학습이 잘 되듯이 사실 AI한테도 AI 수준에 맞게 AI가 정말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말해주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사용할 때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도 아까 그 목소리 그거를 되게, 저도 사실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훗날에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뭐 아까 그 어떤 TV 프로그램처럼 저도 제 모습을 한, 혹은 이제 제 목소리를 가진 AI가 또 나와 비슷한 창작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면 가치 창출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AI 투자하라. 투자하라. 정말 이쪽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 15년 후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많이 더 공부하고
투자해 놓으면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아니 저는 오늘 수업을 쭉 들으면서 가장 느꼈던 게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는 것은 인공지능이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사람이 그거를 이기기는 힘들고 지식은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제공하는 지식을 잘 활용하고 사고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잘하고 그들이 답을 주는 걸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챗GPT부터 해가지고 AI까지 쭉 강의해 주셨잖아요. 네. 한마디로 강의를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또 좋은 도구다 하시려고. 그거 이제 안 돼요. 방금 말씀하신 거를 좀 힌트를 할게요. 제가 조금 생략한 강의가 있었는데 인공지능의 정의를 마지막으로 한번 새겨볼게요. 네. 인공지능은 인간으로부터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히 행동하는 기계입니다. 아까 생각하는 게 힘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저는 너무 왜냐면 인공지능은 생각하는 기계로 많이들 생각하지만 정의는 행동하는 기계예요. 그럼 생각은 누가 하냐? 사실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한마디로 드린다면 오히려 우리 아나운서님의 지혜를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네. 네. 인간이 생각하는 기계다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기회다. 네, 그러면 인공지능은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다 전달받아서 행동하는 기계다라고 명확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